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기차역에서 만난 기적. 2005년 10월 서울역. 분주한 사람들 사이로 한 노인이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낡은 회색 코트, 손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영수 78세였다. 그는 매일 이곳에 나와 같은 자리에서 기차를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누구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년이 노인의 앞에 멈춰 섰다. 소년은 10살쯤 되어 보였고 초라한 옷차림에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노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왜 매일 여기 계세요? 영수는 천천히 소년을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그는 사람들과 말을 섞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의 맑은 눈을 보자 문득 마음이 풀어졌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단다. 소년은 고개를 갸웃했다. 누구요? 영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들 말이다. 소년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들이요? 언제 오는데요? 노인은 말없이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참 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50년 전 이 기차역에서 헤어졌단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그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다. 피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서울역에서 잠시 짐을 내려놓는 순간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에 정신이 팔렸고 그 짧은 찰나에 6살이었던 아들이 사라져 버렸다. 영수는 미친 듯이 서울역을 뛰어다니며 아들을 찾았지만 전쟁 직후의 혼란 속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경찰에 신고하고 역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끝내 아들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다. 영수는 여전히 그날을 잊지 못했다. 혹시라도 아들이 그를 찾아올까봐 그는 매일같이 이곳에 나왔다. 소녀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지금도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소녀는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꺼냈다. 그것은 따뜻한 붕어빵이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저도 엄마 기다릴 때 배고프면 붕어빵 먹어요. 소녀는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영수는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붕어빵을 받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다. 영수는 언제나처럼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그 앞에 섰다. 실례합니다. 혹시 최영수 씨 되십니까? 영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 앞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60세쯤 되어 보이는 그는
가슴에서 작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영수와 한 어린아이가 있었다. 영수의 눈이 커졌다. 이건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50년 전 서울역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수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럼 네가?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아버지, 저 철우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뻗었다. 철우도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았다. 50년 전 잃어버린 부자가 다시 손을 맞잡는 순간이었다. 역 주변을 오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영수는 흐느끼며 철우를 꼭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얼마나 힘들었니? 철우도 아버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저도 많이 그리웠어요. 그날 이후 영수는 더 이상 서울역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남은 생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작은 소년, 붕어빵을 건넸던 아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삭였다. 다행이다. 할아버지, 이제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2005년 가을 서울역에서는 기적 같은 재회가 이루어졌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가족이 되었다. 제목 기적의 봄. 2005년 봄, 한국의 작은 바닷가 마을 남해. 이곳은 겨울의 흔적을 막 벗어던진 듯 아직 찬바람이 가끔씩 지나갔지만 산과 들에는 새싹이 돋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일흔을 훌쩍 넘긴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용수. 용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배를 몰아 생선을 잡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허리도 굽고 손에 힘도 빠져 배 대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용수 할아버지에게는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 번만이라도 딸을 다시 보는 것이었다. 용수 할아버지에게는 한때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 아내와 어린 딸 혜진이. 그러나 30여 년 전 그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던 날 뜻밖의 태풍이 몰아치며 배가 뒤집혔고 용수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살아 돌아왔을 때 아내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어린 딸 혜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충격에 딸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이웃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피가 마를 듯 혜진을 찾아 전국을 떠돌아다녔지만 끝내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 후로 30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 그러던 2005년 3월 어느 날 용수 할아버지는 낡은 우체통을 열다가 깜짝 놀랐다.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발신인은 김혜진이었다. 손이 떨렸다. 몇 번이나 이름을 확인한 후 조심스레 봉투를 뜯었다. 아버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살아계신지 건강하신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3월 25일 남해 바닷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혜진 드림.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30년 동안 애타게 찾았던 딸이 이제 스스로 자신을 찾아왔다니. 3월 25일 용수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바닷가로 나갔다. 몇 번이고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섰지만 혹시라도 혜진이 자신을 못 알아볼까 불안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이제 주름 가득한 노인이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바라보는 가운데 오후가 되자 한 여인이 천천히 다가왔다. 할아버지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용수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어린 소녀의 모습과는 달랐다. 이제는 세월이 지나 중년이 된 여성이었지만 눈망울만큼은 예전과 똑같았다. 혜진아. 여인은 입술을 깨물며 멈춰 섰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았다. 혜진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예요. 혜진이에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그녀를 꼭 안았다. 30년 동안 가슴속에서만 품어온 그리움이 그 순간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혜진은 미국으로 입양된 후 한 가정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20대가 되어 친부모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긴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그녀는 아버지가 아직도 남해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후 다시는 헤어지지 않았다. 혜진은 종종 한국을 방문했고 용수 할아버지는 딸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며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곤 했다. 그리고 몇 년 후 마을 사람들은 혜진이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2005년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는 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기적 같은 봄이 찾아왔다. 제목 별이 된 소년. 2005년 12월 강원도 정선의 작은 산골 마을. 눈이 소복이 쌓인 조용한 마을에는 저녁이 되면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혀주었다. 그곳에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지훈. 11살의 어린 소년이었다. 지훈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잃었다. 광부였던 아버지는 탄광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아들을 키웠다. 힘든 삶이었지만 지훈의 어머니는 언제나 아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었다. 지훈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들을 위해 헌신했다. 비록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 그러나 2005년 겨울 어머니는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말았다. 폐암이었다.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마을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는 말만 들려왔다. 엄마는 괜찮아. 넌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엄마의 기침은 점점 심해지고 손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눈이 내렸다. 그날 밤 지훈은 어머니가 심하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결심했다. 병원에 가야 한다. 하지만 정선의 겨울밤은 혹독했다. 마을에 있는 작은 의원은 이미 문을 닫았고 가장 가까운 큰 병원까지 가려면 몇 시간은 걸어가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휴대전화도 없었다. 지훈은 어머니에게 두꺼운 이불을 덮어준 후 작은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다. 엄마, 금방 다녀올게요. 혼자서 밤길을 나서는 것이 무서웠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엄마를 살려야 해. 손이 얼어붙고 발이 시려왔지만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눈길을 헤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걸었을까. 지훈의 몸은 이미 얼어붙은 듯 감각이 둔해졌고 눈앞이 점점 흐려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질 듯 주저앉았다. 그때였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지훈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다. 살려주세요. 눈 속에서 흔들리는 작은 그림자를 본 운전사는 급히 차를 세웠다. 얘야,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차를 세운 사람은 한 의사였다. 그는 아이를 급히 차에 태우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우리 엄마가 아파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지훈은 힘겹게 속삭였고 의사는 바로 지훈의 집으로 향했다. 의사는 급히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다. 다행히도 빠른 치료 덕분에 그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지훈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그의 어린 몸은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했고 심한 저천증과 탈진으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의식을 잃고 말았다. 어머니는 깨어나자마자 흐느껴 울었다. 지훈아, 제발 돌아와줘. 하지만 지훈은 이미 별이 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년을 기억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홀로 밤길을 나섰던 11살의 작은 영웅을. 정선의 작은 마을에는 그 후로도 매년 겨울이 오면 지훈을 기리는 작은 등불이 켜졌다. 그리고 2005년 겨울 하늘에서는 유난히 반짝이는 별 하나가 떠올랐다. 그 별은 마치 어머니를 지켜보는 듯했다. 어머니는 매년 그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지훈아, 엄마는 널 영원히 사랑한단다.